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투게더 프로젝트 청소년 영화 감독이 말하는 영상 교육의 강사를 맡은 최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드라마 제작사인 대고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연출 PD로 잠깐 일했었고, 현재는 광고 프로덕션 회사인 M2E 미디어웍스라는 회사에서 촬영 및 편집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선생님 분들이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해서 혹여나 실수하거나 말을 더듬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작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상적 수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만들어 보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년에 투게더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과 함께 3분가량 정도의 드라마와 그리고 유튜브용 영상 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집 프로그램은 모바비를 활용을 하였고요. 카메라나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DSLR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선생님 분 혹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학급 운영을 하면서 비바 스튜디오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찍거나 이런 경험만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선생님 분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한 건 아니고 있는 영상들이나 파워포인트 화면들을 짜집기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써봤는데 곰믹스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곰믹스로 편집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선생님. 예, 저도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영상을 찍을 때는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적으로 뮤지컬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하고는 뮤지컬 배경 영상을 촬영해서 곰믹스를 통해서 편집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질문 답변, 그리고 후반에 영상 제작 팁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으로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영상을 시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특징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이런 제 성격 때문에 더 많은 활동에도 참가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어떤 프로젝트에 찾아가서 참여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제 성격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상 활동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점을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활동을 이해하시면 아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초등학교 6학년 때 1000UCC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 수행평가로 뉴스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그 전에 카메라나 촬영에 대한 로망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분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영상은 단순한 취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동아리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첫 동아리를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동아리 신청 기한은 끝난 후였고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동아리가 진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그 진로 동아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제 첫 번째 동아리 활동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활동에 영화 감독님을 만나는 활동을 하였어요. 그 영화 감독님이 이제 영화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영화 하실 만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셨고 이분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예고편을 제작하는 그런 간단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 본 티를 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그럼 너가 카메라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여기선 이런 구도로 한번 찍어볼래? 그리고 여기에선 이런 컷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영상을 더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재미를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그런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고는 혹시 이 활동이 다 끝나고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방학 때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5명의 친구들, 이 5명의 친구들이 제가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고 MW 스튜디오라는 첫 영상 자율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영상 활동을 해오셨나요? 네, 제가 감독님을 처음 만난 연도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MW 스튜디오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2015년이었는데 감독님의 지도 아래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남자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라는 다소 좀 과격한 주제를 다룬 남자의 우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지금 이게 촬영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학생이 들고 있는 이 은박 물체가 돗자리입니다. 저희가 반사판이 없어가지고 이런 돗자리를 반사판 삼아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첫 번째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영화를 제가 감독, 촬영, 편집을 모두 도맡아서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영상이 정말 운이 좋게도 성남시의 한 영상제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게 됐죠. 내가 영상에 재능이 있구나. 나의 길은 여긴가 보다. 이런 좀 헛된 운명론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상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중 몇 가지는 성남시 그 지역 방송사에 방송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된 영상에 대한 그런 소정의 어느 정도 방송료를 가지고 다시 또 장비를 사고 그걸로 다시 영상을 찍고 또 방송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클을 반복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동아리 운영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졸업작품으로 전학생이라는 첩보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액션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졸업작품은 무조건 액션으로 찍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첩보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2018년에는 새로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남한산성 수호대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남한산성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연도인데요. 세월호 추모 영상인 그날 바다로 가라앉은 목소리들이라는 작품을 첫 번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저희가 예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당시에 뭐 희생자들의 마지막 육성 혹은 마지막 메시지라 해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글들을 모두 취합하여서 배우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영상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 이제 용서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영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이지만 그 속에는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폭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끝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첩보 영화 기억하시나요? 전학생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가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와 체코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포함해서 여러 국내외 영화제에 상영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대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장비를 렌탈하는 회사가 이제 장비 렌탈과 영상 프로덕션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 계신 직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는 혹시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제의를 주셔서 지금 촬영 및 편집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회사 작품을 조금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비에서 진행한 제네시스 G80 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 영상이나 아니면 뭐 회사 자체 영상이든 이런 외부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타트업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셨대요. 이제 웹드라마 제작사였는데 혹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있나 하셔서 대고미디어라는 회사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되게 3, 40명 정도의 스태프가 많은 촬영이었는데 코로나19가 하필 겹치면서 이제 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7월 달로 촬영이 연기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작은 단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가 그 프로젝트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 우리 사이는이라는 웹드라마를 연출을 맡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 후 또 이제 다른 인디 음악가들의 뮤직비디오도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심사위원 자격으로 이번 7월 달에 다녀왔고요. 네, 현재는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의 집행위원과 마스터 클래스 강사 그리고 경쟁 부분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영상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영상인가요? 처음에 저는 그냥 영상이 재밌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주고 그 영상에 대해서 재밌다고 해주니까 거기에 재미가 들려서 계속 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상은 제 생각을 가장 생동감 있게 전달해줄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피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듣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상은 글이나 말처럼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상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는 매체입니다. 연출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영상 속에 어떠한 의미를 숨겨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좋은 영화 작품들을 보면 저희가 와 미장센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미장센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배치한 그런 소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메타포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소품을 영상 속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 구도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이런 표현법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은 경험을 공유하는 매체입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제작자가 찍은 장면을 다른 시청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완성되는 매체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 아, 저 장면은 되게 찍기 힘들었겠다. 혹은 저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제작자들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객과의 만남이나 혹은 메이킹 필름을 통해서 밝히곤 하죠. 꼭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영상은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함께 보는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봄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 있고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가 궁금해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만들어 보기 좋은 장르를 사례와 함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상의 장르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부만 가져온 것인데요. 단편 영화, 웹드라마, 웹예능, 라이브 방송, 뮤직비디오, 스케치 영상. 스케치 영상은 이제 어떤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그런 영상들을 말하는 거고요. 모션 그래픽, 다큐멘터리, 광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유행하는 영상 콘텐츠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나 언박싱, 뷰티, 게임, 음악 영상, 인터뷰 및 일상 관찰 영상, 그리고 몰래카메라도 요즘 유행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추천하는 학교에서 만들기 좋은 영상이라 추천하는 것은 한 이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 광고, 유튜브 콘텐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영상의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둘 다 지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웹예능이나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같은 활동들은 높은 편집적 수준을 사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준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만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모두 편집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제가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광고,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단편영화를 제외하고는 기획, 촬영, 편집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뮤직비디오나 광고는 길어도 보통 3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작은 아이디어로도 작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을 찍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광고나 뮤직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학생들이 처음 흥미와 관심을 가지기 쉽고 처음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한 내용들을 이런 짧은 영상에 압축시켜서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영상 제작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나 그 세월 속에서 저들의 통제와 핍박 그 안에서 벗어나리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린 얼마나 괴로웠나 이젠 힘을 모아 대항하라 싸워 우리의 족쇄를 부숴내라 싸워 저들의 채찍을 끊어내라 싸워 너의 모든 걸 걸고 저들의 무릎을 꿇리리라 성남을 노리는 자로부터 이곳을 지켜라 저들의 욕망과 살생 그 모든 걸 갚아내리 억겁의 세월 속에서 우린 얼마나 떨었던가 모두 일어나서 항거하라 싸워 우리의 족쇄를 부숴내라 싸워 저들의 채찍을 끊어내라 싸워 너의 모든 걸 걸고 저들의 무릎을 꿇려라 나의 조국을 걸고 끝내 싸워 이기리라 싸워 우리의 성남을 지켜내라 싸워 우리의 대안을 지켜내라 싸워 너의 모든 걸 걸고 그들의 악행을 벌하리라 네,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남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남한산성이 옛 성남의 영토였고 그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혼이 담겨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만큼 그리고 스태프들로 배우 1명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맡은 저 1명 그리고 음악을 만든 친구 1명 이렇게 3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영상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후반 편집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볼거리가 많아야지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비교적 간단히 기획과 촬영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자유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단편 영화의 사례와 추천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챕터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며 어떤 영상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하면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좋을까요? 네, 학생의 입장에서 처음 흥미를 가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뮤직비디오나 광고, 유튜브 영상 같은 소규모 팀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마 흥미를 가지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영상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감이 생긴다면 저는 다 같이 모여서 단편 영화를 찍어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가장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장르를 추천하는 이유는 영화를 처음 찍을 당시에는 되게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영상이 완성되고 함께 보게 되면 그 성취감이 되게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영화를 원래 희망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그런 감정을 느꼈고 심지어 이런 영상들이 뭐 영상제나 영화제까지 가게 된다면 그 감동은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또 싸우더라도 다시 해결하고 서로 협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더하고 싶다면 저는 어떤 주제를 주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정말 간단하게 친구와의 우정도 괜찮습니다. 이런 주제를 주고는 다만 이런 주제를 예를 들어 학교 폭력으로 영상을 찍어오라면 거의 열의 9은 뭐 맞고 싸우고 막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런 걸 찍어와요. 이런 뻔한 영상이 아니라 조금 되게 특이한 어떻게 은유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와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상이 아닌 기발한 영상을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처음엔 되게 짜증날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란 거지? 근데 이런 영상들을 이제 결과물을 받아서 보면 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되게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주제를 주되 조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걸 추천하고요. 다만 주제를 주어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창의력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아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방법으로 광고,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 등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상업적인 영상,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영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순수함을 가진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가장 추구해야 하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의 사례를 제가 최근에 만든 그 용서라는 작품을 예고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비경된 부분 상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 내가 여태까지는 진짜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많이 심했던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갑자기 뭔 소리야? 나온 가야 돼. 잠깐만. 무슨 노래 들어? 말하지 마. 야. 여섯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편집이 쉬운 영상 프로그램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PC 환경. 네. 저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브이로거라는 프로그램과 블로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도비 프리미엄 러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브이로그와 블로라는 프로그램은 좀 브이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편집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자막이 막 통통 튀고 좀 이렇게 화려한 자막이 나오는 그런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컴퓨터에서 제작하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애프터 이펙터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고 또 비싼 편이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작하기에는 이 두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아픔이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블로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료이고요.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이제 영상을 출력할 때 광고만 시청하면은 무료로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블로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요. 컴퓨터 환경에서는 잘 알려진 모바비라는 프로그램과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초보자가 하기에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컷 편집, 우리가 흔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그런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과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작업을 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셋 다 어도비가 붙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세 가지가 모두 어도비가 붙어 있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거를 여기 프리미어 프로로 옮겨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좀 더 고급진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쪽 계열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영상 활동 하나를 시연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시연해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만들기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저는 저번 촬영 때 사용했던 이 메이킹 영상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선택하면 여기 아래 추가가 되었죠. 혹시 다른 영상들을 더 추가하실 거라면 다른 것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뭐 1:1부터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일반적인 16:9 풀 HD라고 하는 기본적인 영상 비율을 선택했고요. 아래 영상 배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혹여나 제가 찍은 영상이 16:9 비율인데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위와 아래에 빈 공간이 남겠죠.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네, 로딩이 되면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영상 칸이고요. 두 번째는 배경음악, 세 번째는 효과음, 네 번째는 목소리, 나레이션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영상 타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쭉한 것들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라인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이 영상에 대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타임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뭐가 확 떴죠. 그리고 아래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영상을 편집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영상은 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소거 버튼을 먼저 눌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음소거를 눌렀더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맨 왼쪽에 크기 변경을 누르시면 영상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혹시 콜라주 여러분들 아시나요? 막 여러 가지 사진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영상에서도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여러 영상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6:9 화면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빈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빈 공간을 뭐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지 그런 거를 선택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자막이 뭐 어떻게 튀어나올 것인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선택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음소거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은 음량 버튼인데요. 제가 음소거를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음소거가 안 돼 있었다면 볼륨을 이제 몇 정도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드라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드는 영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음악적인 페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서서히 커졌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이 효과를 페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효과를 여기서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배속은 말 그대로 배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영상을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불투명도가 0에 있으면 영상이 안 보이고요. 100에 있으면 영상이 가장 또렷하게 보입니다. 중간 정도 50 정도로 하면 영상이 반은 투명하게 보이고 반은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약간 불투명도를 조정해주는 그런 항목이고요. 블러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메라를 보면 막 뿌옇게 됐다가 점점 초점이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블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은 말 그대로 영상을 반전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옆방향도 말 그대로 옆방향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고요. 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똑같이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할 때 간단하게 컷을 자르고 붙이는 방법과 그리고 배경음악을 넣는 방법, 그리고 자막과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법 정도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게 쓸데없는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나오는 부분부터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기가 이제 컷 편집을 위한 툴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부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부터라는 부분을 영상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선택하시고 눌러주시면 지금 영상이 앞부분이 사라졌죠. 그렇게 여기부터를 누르시면 영상의 첫 부분을 어디부터 시작할지 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저희가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이상한 게 아니라 중간에도 잘라내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분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는 여기부터 어떤 중간까지를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를 분할이라는 버튼을, 가운데 있는 분할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영상을 분할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다시 분할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누르면 또 영상이 잘렸죠? 그럼 중간에 영상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형태가 되고, 이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삭제, 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중간 영상이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제거가 되었고요. 제가 남기고 싶은 부분만 남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도 한 번 더 여기서 분할을 하였고요. 여기도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남기고 싶은 컷만 남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는 음악을 넣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 아래 영상을 다 편집하시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런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음악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배경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실 거예요. 여기 배경음악 플러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배경음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음악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이 핑크색이 붙어 있는 부분은 아마 그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핑크 버튼이 없는 기본 제공되는 음악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을 하였고요. 이렇게 음악이 불러와졌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파형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이 앞에는 그럼 빈 파형이란 건데 저는 이 파형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 버튼을 제가 드래그를 한 건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영상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파형을 모두 없앴고요. 그러면 영상에 처음부터 남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고 싶으시면 여기 아래 여기로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악이 다시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영상의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아까 영상 첫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뒷부분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보이시죠? 하지만 저 끝까지 다시 음악을 넣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드래그를 해서 음악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음악이 다 찬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음악과 영상 모두 페이드 기능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소리가 나오고 다시 조용히 끝나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먼저 음악부터 할게요. 음악을 선택하신 후 가운데 버튼을 보시면 페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페이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시작 부분에 페이드를 넣을 것인지 끝부분에 페이드를 넣을 것인지 선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저는 끝부분에 지금 넣어야 되는 위치죠. 그럼 끝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드가 지금 없음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다 페이드를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를 선택해주면 음악이 사그라드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첫 부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에도 페이드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부분을 선택하시고 지금 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런 여러 창들이 뜹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효과들에는 다 그 프리미엄 버튼이 붙어 있고 페이드에만 버튼이 없죠. 그래서 저는 페이드를 선택해 줄 겁니다. 네, 지금 페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영상 여기가 중간이 분할된 부분이고 이 첫 부분에 페이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부분에 페이드를 넣어야 되니 이 끝부분을 선택하고 다시 페이드를 넣어 줄 겁니다. 끝부분 선택했고 끝으로 가서 페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그라지는 영상을 볼 수 있죠. 첫 부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페이드를 넣어 줄 겁니다. 그렇게 페이드를 넣으면 이제 기본적인 컷 편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건 다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자막을 넣어줘야겠죠. 자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완료를 이 페이드를 다 넣으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완료가 있었거든요. 누르시면 여기 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시 창이 떠요. 글자, 라벨, 그리고 자막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칸이 뜨는데 그 중에 저는 글자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뜹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셔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 아래 브이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막들이 뜨죠. 저는 이 자막을 변형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막이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크고 줄이는 창을 누르신 상태로 크게 작게 하면 이제 이 자막의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저 브이로그라고 되어 있는 자막을 누르시면 이제 글자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막을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이제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막을 처음부터 나오게 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드래그를 하셔서 첫 부분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끝부분까지 밀어주시고 넣고 싶은 만큼 자막을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해보면 자막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자막이 또 너무 틱하고 나와버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또 타이틀 애니메이션이 뜨고요. 이 프리미엄 붙은 거 빼고 이 앞에 세 개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대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라지는 부분에는 페이드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막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막을 넣었다 하면 글자 색상, 뭐 윤곽선, 그림자까지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넣어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아래 보시면 혹시 하얀색으로 좀 뿌얘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영상을 만드셨으면 출력을 하셔야겠죠? 여기 윗부분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선택창이 뜨는데요. 화질은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모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질입니다. 근데 저는 최고 화질로 뽑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따라서는 영상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에 맞춰서 영상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뚝뚝 끊기고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부드럽게 됩니다. 한 1초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 연속되는 사진이 30개가 들어가는 거고 60개가 들어가면 60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더 영상이 부드럽게 되겠죠. 그렇게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해 주신 다음에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에 대해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제 설명이 다행히도 이해가 되셨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인 영상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 배치에 관련한 팁입니다. 인원이 사실 저희가 처음 영상을 찍게 되면 선생님들이 영상 제작에 대해 잘 모르시게 되면 뭐 막 촬영은 한 3명 정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편집을 한 3명 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되게 많이 넣게 돼요. 근데 사실 촬영 현장에 가면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만 촬영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제작 인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 인원이 많게 되면 한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인원수는 뮤직비디오나 광고에서는 연출, 감독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을 보조하는 인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한 명, 그 다음에 배우 여러 명, 편집 한 명. 저는 이 정도로 간소화된 팀원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들로 이러려면 동아리 안에서 팀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팀을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감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단편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만 찍을 수도 있지만 이왕 영화라는 타이틀이 붙는 이상 좀 멋지게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동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를 빌린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인원을 배치했고요. 먼저 감독이 한 명 있어야겠죠. 2명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공동 연출로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연출과 제작부, 이거는 이제 감독을 보조하는, 현장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혹여나 카메라를 조금 더 찍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를 2대까지 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한 2캠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향팀이 제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촬영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음향을 사실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이 카메라 위에 다는 마이크가 있어요.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붐 마이크라고 하는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서 여기 털 달려 있고 이렇게 들고 찍는 이 마이크 혹시 뭔지 아시나요? 드라마 가면 볼 수 있죠.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막 어깨도 다 뭉치고 되게 팔도 후들후들 거리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붐 마이크를 들은 사람을 붐 오퍼레이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적어도 2~3명 정도는 저는 붙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촬영 현장 중간중간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뭐 음향을 녹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음악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인원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배우가 있겠고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한 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편집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편집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일성을 맞추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장비 렌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제가 3가지 종류만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뒤에 2대가 있는 ENG 카메라라고 불리는 방송용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내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영상을 다루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들을 들고 왔고요. 시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실제 가격대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렌즈가 있어야 되고요. 이 초점을 바꿔주는 팔로우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요. 위에는 또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부가적으로 더 많은 장비들을 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루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SLR과 미러리스가 있죠. DSL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카메라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이 친구가 더 작아요. 그 이유가 DSLR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뷰파인더라고 하는 이렇게 영상을 보는 이 카메라를 보면 여기 뒷부분에 조그마한 액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DSLR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학식입니다. 기계로 되어 있고 이 안에 거울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울이 반사해서 여기 뷰파인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러리스에는 그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고 전자식으로 이제 LCD 모니터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훨씬 더 가볍게 되겠죠. 근데 DSLR과 미러리스 중에 저는 미러리스를 더 추천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DSLR은 어차피 영상을 찍을 때 그 거울이 이렇게 막고 있다가 위로 들립니다. 결국 거울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래서 이 DSLR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가벼운 미러리스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렌즈를 교환해주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렌즈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크게 줌렌즈와 단렌즈로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숫자가 18, 70 두 개가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70, 300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는 렌즈를 줌렌즈라고 해요. 뭐냐면 이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길이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더 영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빼면 영상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화각이라고 하는 그런 화각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붙어 있고요. 1870 같은 경우에는 18mm부터 70mm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고 70부터 300까지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렌즈는 보시다시피 화각이 고정된 화각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화각을 구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50mm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화각을 표준 화각이라고 하고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숫자가 작으면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고 숫자가 더 높아지면 300까지 가게 되면 더 좁은 범위를 더 멀리 있는 것을 확대되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망원 렌즈라고 이제 명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렌즈를 빌리신다면 한 광각 렌즈 하나, 표준 렌즈 하나, 망원 렌즈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빌리시는 걸 추천하고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24mm에서 70mm까지 그리고 18mm에서 105mm까지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저는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게 샷건 마이크고요. 여기 드는 게 붐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고 수음성이 좀 얕다는 단점이 있고요. 얘는 음질도 좋고 수음도 굉장히 집중돼서 잘 되지만 다루기 어렵고 또 별도의 레코더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과 LED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켜져 있는 조명이 텅스텐 조명입니다.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갖다 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좀 있고요.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서 촬영하는 그런 장비고요. 짐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계적인 모터들이 이 흔들림을 잡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움직이더라도 영상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찍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혹여나 필요하시다면 이 두 장비도, 삼각대는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빌려야 되고, 그다음에 짐벌 같은 경우에는 뭐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 관련된 팁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영상의 샷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꽉 차는 샷이 저희가 풀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는 거를 저희 보통 니샷이라고 부릅니다. 니샷, 무릎까지 오는 니샷.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거를 웨스트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오는 거를 바스트샷. 어느 정도 어떤 한 신체 일부만 보이게 하는 것을 클로즈업이라고 하고, 진짜 눈, 코, 입 이런 신체 하나 기관까지만 보이게 하는 걸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집 관련된 팁이기도 한데요. 서로 다른 두 영상을 붙일 때, 특히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 영상에서는 저희가 영상을 계속 같은 구도로만, 다른 영상을 같은 구도로만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면 되게 좀 단조롭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 샷이 풀샷이었으면 그 다음 샷은 니샷 정도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이즈의 변화를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영상 찍을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칙인데요. 3분할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상이 3분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주요한 피사체를 놓으면 되게 구도적으로 안정돼 보인다라고 부르는 구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황금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황금비와 유사치인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피사체를 놓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3분할 법칙을 어느 정도 적용한 영상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주요 피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인물의 빈 공간이 보이죠? 이거를 헤드룸이라고 부릅니다. 인물의 머리 끝부터 화면 끝, 이 여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눈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까지의 이 시선부터 영상 프레임 끝까지의 거리가 있죠. 여기를 아이룸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에는 이 헤드룸과 아이룸이 어느 정도 적정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가 구도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영상이 막 머리가 여기에 가 있다던가 혹은 인물의 시선을 여기 보고 있네, 뭐 이쪽에 와 있다던가 이런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0도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촬영할 때 부르는 팁이에요. 예를 들어 대화씬이 있으면 두 인물이 있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그러면 이 인물 사이에 180도 선을 하나 긋고 촬영을 여기서만 하든 아니면 여기서만 하든 둘 중 하나에서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카메라 여기 A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B캠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촬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A캠에서 찍은 영상이고 B캠은 반대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180도 법칙으로 어기게 된다면 A캠을 여기서 찍고 B캠을 여기서 찍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영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컷이 있고 두 번째 컷이 인물이 여기 있고요. 세 번째 컷이 여기 또 있고 인물의 컷이 네 번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인물이 계속 얼굴이 여기서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180도 법칙을 지킨 예이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인물이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머리 위치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대화를 실제로 나누고 있는 듯한, 그리고 관객들도 좀 혼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 법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작권 없는 음악.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좀 영상 만들 때 잘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진짜 가수의 음악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유명한 OST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추후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이 다 있는 음악이고 실제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음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이트에 있는 음악들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 자체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사용법을 인터넷 치시면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막 몽환적
혹은 뭐 감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모두 저작권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배포되는 음악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제작하는 음악들도 다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알아두시고 나중에 영상을 제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폰트도 저희가 상업적 폰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폰트나 한글 같은 데 들어가는 폰트가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게 다 저작권이 있는 폰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사이트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상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동의서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SNS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영상지에 올라가게 되면 영상지에서도 또 따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분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동의서를 받을 때 이제 기타 이용 저작에 관련한 동의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홍보물로도 이런 영상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공모전에 사용됐을 때 이런 사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2차적인 사용에 대해서까지 동의 허락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주제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런 것이 좀 잘 드러난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고편 보여드린 용서라는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서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폭력 영화이지만 그 속에는 이제 위안부에 관련한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처음 기획할 때 저희는 위안부 영화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라는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이라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고 영화 속에도 상징적인 소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공유해드리는 방법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감독님께서도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훌륭한 또 네, 영화를 이제 찍게 되셨는데 저희 지금 이제 투게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영상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지도교사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주시면 학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입장에서 일단 학생의 영상적 수준에 사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면 어떤 영상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상적 수준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재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소품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장비를 빌려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용들이 되게 비싼 편이에요. 의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방송 의상을 빌리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경찰복이나 뭐 이런 걸 빌리게 된다면 굉장히 비싸고 촬영 장비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같이 도와서 만들어주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놈으로 한 번 더 씌워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영화나 영상들이 되게 주제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때 주로 영상을 기획할 때 아이디어나 아니면 세부 컨셉을 잡을 때 주로 어떤 걸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왜냐면 친구들 중에 뭐 야 이런 거 어때? 막 이런 영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는 경우도 많고 또한 뭐 이렇게 주변에서 제가 또 영화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거는 내가 내 생각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사를 보면 되게 숨겨진 기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또 되게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럼 이제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